오늘도 우리 시장의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집중적인 수급이라기보다 전체적인 순환매 그리고 안정적인 수급들이 이어지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은 오늘도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을 했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목표가에 그대로 도달을 했죠. 먼저 광전자 같은 경우에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틀 전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의 보합권 일시적인 눌림 구간 준 이후에 정확히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11% 이상 상승을 만들어냈고 저스템도 상승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제도 5%, 오늘도 보합권에서 15%까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KBI 메탈 같은 경우에도 5일선에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12%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죠. 대원전선도 마찬가지였어요. 10% 넘는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매집이 이미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종목들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최근의 순환매 그리고 상승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이런 상승들을 놓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한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대형주들의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코스피 장세가 다시 한번 만들어졌죠.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매가 만들어지고 시장이 안정화되가면서 오히려 대응하는데 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최근에는 한 10% 정도의 상승,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내내 상한가가 나왔었던 만큼 오히려 비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제 마지막 3번째 종목이었었죠. 광전자.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2%대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3% 구간, 정확히 5일선에 대한 눌림목이 만들어진 이후에 11%까지 급등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목표가까지 돌파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30분 봉상 돌파, 20선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탈한 이후에 다시 한번 20선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대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 내용, 대응 방법이 더 중요했겠죠. 이 부분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 어제 영상이죠. 바로 21시간 전 영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 그리고 어떤 대응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갔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 케이스들도 있고 하루 이틀 자리를 잡으면서 그 이후에 수급이 만들어지고 급등하는 케이스들도 당연히 나옵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시장 상황, 섹터, 수급, 차트 움직임은 어땠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 케이스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익히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안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반복 복습을 하면서 복기를 해야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 관점 그리고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장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대장격격의 움직임을 가져갔었던 광전자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를 시키면서 타이밍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대응 방법이에요. 광전자 단기적으로는 9,600원 라인대에서 10,000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길게는 11,000원 구간대에서 12,000원 라인대까지도 중기 관점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 중요한 부분 정확히 딱 자리가 잡혀져 있죠. 30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는 타이밍마다 급등이 만들어졌고 일시적으로 오늘 이탈이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그대로 돌파를 하면서 걸어놓기만 했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잘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이틀 연속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KBI 메탈도 5일선 그대로 추세가 이어지면서 30분 봉상으로도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패턴이 이어지면서 오늘 그 상승이 그대로 만들어졌죠. 3%대 시작을 해서 2% 눌림목원 준 이후에 고점 12.90%까지 말 그대로 목표가 그대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8월 11일 동일한 영상이에요.
던 KBI 메탈이에요. 타이밍이 다시 한번 정확히 잡혔기 때문에 어제 대응 타이밍과 동일하게 5,800원 구간대에서 6,000원대 짧게 목표가 잡고 그대로 대응 가능합니다. 극도의 저평가 종목이기도 하고 물량 저하 과정 이후에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안정적으로 목표가 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차트가 정확히 타이밍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추적 관찰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바로 저스템이죠. 이거를 전에 제가 메인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이후에 어제 5%가량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정확히 타이밍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오늘은 15%가량 상승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기적인 목표가까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를 전 10일 영상이죠.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이 여기에선 더 중요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만들어지고 방향성을 장기적인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이때 그어드렸던 선이죠. 이때 말씀드린 이후에 이 상승을 다 누릴 수가 있었고 다시 한번 그 바닥권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고 21선을 돌파를 시키고 추세를 바꾸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스템의 대응 방법이죠. 먼저 짧게 단기적으로는 12,500원 구간대에서 13,000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4,000원 구간대에서 15,000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 뒤에 보시면 살짝 이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20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바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만들어졌을 때는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손익비가 나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구간에 대한 살짝 눌림 구간 준 이후에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기적인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4,000원 구간대에서 15,000원 구간대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시간의 거래를 보시면 지금 대체 거래소에서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시간의 단일가 종목 중에서 저스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마지막은 7%대로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도중에 5시 10분 거래 내역을 보시면 15,000원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어쨌든 이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내일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일진전기였죠.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대체 거래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가져갔어요? 그냥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5.6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에 살짝 못 미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제가 이미 어제 영상에서 30봉사 20선에 대한 자리가 만들어질 때 대응해야 된다라는 타점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추세 대응 계속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방금 보여드렸었던 저스템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케이스도 있었죠. 제주 반도체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죠. 이 구간 이탈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응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정확히 61선에 대한 저항권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항을 맞으면 가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이죠. 이 부분도 대응 방법으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다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져 있어요. 30분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 구간 이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땐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정확히 61선에 대한 저항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만약 이탈을 한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어디까지? 5일선에 대한 구간대까지는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시적인 기간 조정과 함께 다시 한번 방향을 돌리는 그런 수급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탈했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대응 타이밍이 안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디테일한 대응 방법,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확인을 한 이후에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언제나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코리아 서킷입니다. 기본적으로 기판 그리고 소캠 관련주로도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급등 이후에 최근에 가격 조정, 전체적인 섹터의 조정, 그 바닥권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를 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타이밍이 잡혔죠. 간단하게 뉴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코리아 서킷 고성장 지속에도 불구하고 업황 개선 속 저평가가 부각이 된다. 먼저 1분기 연결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4,27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면서 26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컨센 대비해서는 하회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 매출 원가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된 거예요. 하지만 전망치 대비해서지 실적 성장은 두드러집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35% 증가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500%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타 기판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도 높은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2026년도 올해 별도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32% 그리고 영업이익은 12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개별 기업적으로도 그리고 업황 방향성 역시 긍정적인 상황이죠. 2분기부터 금 가격의 안정화 그리고 고환율 유지, 패키지 기판, 판가 인상이 맞물리면서 국내 기판 업체들의 방향성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특히 증설에 따른 메모리 모듈 점유율 확대 그리고 FC-BGA 가동률 상승이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여기에 AI 관련 고부가 제품이 핵심 변수로 지목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FC-BGA 같은 경우에 브로드컴 쪽에 샘플을 진행 중이고 이 부분이 성공할 경우에 유의미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부분 하나 더 있죠. 어떤 거예요? 바로 엔비디아의 베라 CPU 렉 공개로 인해서 소캠 시장의 기대감 또한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CBJ 그리고 소캠을 모두 공급하는 코리아 서킷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해 실적은 어땠습니까? 매출액은 1.5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538억 원. 그런데 올해는 1.8조 매출에 영업이익은 1,467억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28년도에는 매출액 2.4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3천억 원대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상승폭은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3배가량의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2배가량의 상승, 성장성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은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은 60% 수준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2,500%가 넘어가죠.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도 시가총액 3조에서 4조 정도 간다고 하더라도 적정평가 수준인데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1.5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률을 2배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바로 실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장기적 관점을 보기 위해서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전 고점 라인 때 이미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가격 조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노란선 20월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장기적인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은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60주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고 다시 한번 방향을 돌리면서 5주선도 돌파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초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봉상으로도 21선에 대한 돌파가 정말로 오랜만에 만들어졌고 단기적으로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타이밍이 잡힌 거예요. 이미 분봉상으로도 물량 소화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렇다면 이번엔 과연 코리아 서킷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신규 대응 가능한 구간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코리아 서킷이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69,000원 구간대에서 72,000원 라인대까지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75,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짧게 단기적인 목표까지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간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땐 대응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는 이 21선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 구간이 30분 봉상으로 보면 이 120선이죠. 검정선 라인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 타이밍, 대응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나 실시간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시장 상황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걸 봐야 돼요? 섹터의 움직임 그리고 수급 상황,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편적으로 본다면 확률이 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이탈을 하는지 이런 판단을 할 줄 아셔야겠죠. 당연히 장중에는 이 부분 호가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되고 이런 판단, 수급에 대한 판단 자체가 아직까지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힌다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이 부분이죠. 기적을 부르는 투자 거의 2,800분이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뉴스들 지수 관련된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의 CPI 발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따라서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 시장에 대한 부분들, 섹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 실제적으로 타이밍이 잡혔을 때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장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식으로 한국콜마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종목 관련된 중요한 뉴스들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소통방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 관련된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그 방향성에 대한 대응 방법들 그리고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중장기적인 목표가까지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참고를 하신다면 추세에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 하나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섹터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정보 바로 두산 테스나죠. 어제 정확히 2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고 오늘 30분 몽상 20선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다시 한번 타이밍이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겠죠. 짧게 단기적으로는 93,000원 라인대에서 95,000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길게는 라운드 피겨 가격 10만원 라인대까지도 추세 대응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정확히 30분 몽상 20선에 대한 지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이 구간 지지가 만들어진다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탈했을 때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힌다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반도체 종목들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상승폭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정확히 21선에 대한 돌파 그리고 지지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3%가량밖에 상승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후성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5%가량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조금은 부족하죠. 그런데 타이밍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응 방법 그대로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테스까지도 지금 추세를 정확히 돌리고 있는 타이밍에서 타이밍이 잡혔기 때문에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두 번째 종목 바로 RFAICC입니다. 어제도 제가 광통신 관련된 부분들, 통신기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광전자도 급등을 보였고 관련 종목들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종목, 올해 초에도 거의 대장주급의 상승을 가져갔었던 게 RFAICC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모멘텀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는 실적까지 최근에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봉상 모든 이평선들 지금 단기적인 이평선들은 돌파를 시키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초입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구간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통신 관련돼서는 미국의 중국산 광트랜시버 규제 추진에 광통신 관련주들의 수혜가 전망이 되면서 급등이 만들어졌었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또 어떤 게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건 미중 분쟁에 대한 부분이고 주파수 경매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연히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주파수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 X가 지상망 진출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런 스페이스 X의 주파수 확보 움직임 국내 무선 통신 장비 업종의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파수 경매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간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이해를 쉽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 그리고 지금 26년도, 27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가 5G 시작 단계였습니다. 지금은 5G SA 그리고 6G 초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오픈랜 관련된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때 마찬가지예요. 주파수 경매는 동일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통신기기에 대한 수혜가 고스란히 우리나라로 만들어지면서 관련주들, 5G 관련주들 급등이 만들어졌었죠.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였어요. KMW가 10배가 올라갔고 OE솔루션이 7배
관련 종목들 기본적으로 다 5배 이상의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와 동일한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해 계속해서 관세로 때렸던 이유가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한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중국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부분 다 트럼프 1기고 트럼프 지금 2기다. 다 맞물리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비슷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선 통신 분야에서 중국산 부품의 배제가 진행이 된다면 대체 수급처가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 점유율을 갖춘 국내 아웃소싱 장비 업체들, 특히 삼성전자, 에릭슨을 통해서 공급망에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5G 시기 때도 삼성전자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뉴스도 나왔죠. 주가는 무너졌지만 실적은 더 좋아졌다. 재평가의 타이밍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조정과 함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하지만 실적 전망치는 오히려 더 개선이 되면서 기업 가치와 주가 간의 괴리가 확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저평가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 확실한 이익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하반기에 코스닥의 시장 반등과 함께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주가 같은 경우에 5월 이후에 조정 이 기기에 약 60%나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시장 예상치는 26년도, 28년도 실적 컨센서스 오히려 상향 조정이 됐죠. 과도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성 통신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11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YOY 기준 34%나 증가를 했죠. 실제 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2025년도 지난해도 급격한 성장이 만들어졌어요. 업황의 전환이 만들어졌었죠. 매출액은 1,85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09억 원이 나왔어요. 2년 전 대비해서 100배가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중요한 건 올해부터예요. 매출액은 2,6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51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2028년도에는 매출액은 3,8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900억 원대까지 엄청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은 30% 수준, 그냥 빚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보율은 2,500%가 넘어가죠.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은 2조 수준 가야 적정 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1.4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 자체는 충분히 남아있어요. 그 근거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월봉상 20월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하고 똑같죠. 코리아 서킷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20월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고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 그리고 성장성, 안정성까지 보유를 하면서 단기적인 추세까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타이밍이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RFAIGC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59,000원 구간대에서 6만원 라인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길게는 7만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정확히 30봉상 20선에 대한 지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살짝 이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될 때 이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할 필요가 없죠.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판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 움직임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추세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이때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영상 하나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 빗셈전자죠. 정확히 오늘 추세가 이어지면서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켜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변동성이 거의 없다가 한번 급등을 만들어낸 이후에 연속적인 상한가를 만들어냈었죠. 그 정도로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잡히면서 저평가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쳤고 가격 조정 때 거래대금 그리고 거래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조정이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평선들 지금 돌파하는 돌파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그대로 대응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짧게 단기적으로는
11,000원 구간대에서 12,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었던 광전자도 동일하게 타이밍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추세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죠.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들 추세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돼요. 타이밍이 잡히면 이 부분들도 소통방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TXR 로보틱스입니다. 일전에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상한가 정말 기분 좋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죠. 그런데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계단식의 깃발형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1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급등이 만들어졌고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물량 소화 과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을 한번 거쳤었죠. 그리고 분봉상으로 다시 한번 20선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모멘텀이었었던 삼성전자의 로봇 조직 신설, 거기에 개별적인 이슈, 대규모 수주까지 만들어지면서 바닥권에서 말 그대로 급등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이 RX 사업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의 중국 로봇 부품 제재까지, 그리고 개별 이슈까지 모멘텀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죠. 특히 산업용 로봇 솔루션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서 주요 제조기업들의 자동화 수요를 흡수를 하고 있죠. 최근에 글로벌 반도체 유틸리티 전문 기업과 129억 원, 거의 130억 원 규모의 모듈러 리프팅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뚜렷한 성과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정확히 기술적인 타이밍들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급등에 대한 패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이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부분이 끝났다면 이 물량 소화 과정이 안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고점 라인 때 이 물량 소화 과정이 한번 나오고 그대로 가격 조정만 나왔었죠. 그리고 횡보, 정확히 타이밍이 잡히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들 꼭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법이에요. 짧게 단기적으로는 18,500원 구간대에서 19,000원 구간대, 길게는 라운드피겨 가격이죠. 2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확히 타이밍이 잡혀져 있죠. 이 구간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간 이탈하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 이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는 순간은 그때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판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요? 시장, 섹터, 수급, 개별 차트 움직임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판단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 주셔도 되고 타이밍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혔을 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이때 같은 안정적인 대응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영상 하나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하면 됩니다. 로봇 같은 섹터에서 비슷한 차트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CP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타이밍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4,300원 구간대에서 4,400원 라인대, 길게는 4,5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20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자리가 잡혔어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노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도 있죠. 바로 아진엑스텍이에요. 일봉상 오늘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켰습니다. 121선까지 돌파를 시켜놓고 전형적인 삼각수렴 형태의 끝자락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자리가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8,000원 구간대에서 8,200원 구간대, 길게는 8,5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이 구간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이 부분 타이밍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연도 비슷한 케이스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횡보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삼각수렴 형태 거의 끝자락이라는 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0분 봉상 120선, 20선에 대한 지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41,000원 구간대에서 42,000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세 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렸죠. 개별 종목을 몇 가지를 체크를 해드리면 최근에 다시 한번 MLCC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은 없고 수요는 많아지고 쇼티지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MLCC에 관련된 변동성을 크게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막 콘덴서죠. 지금 정확히 12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고 돌파 패턴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세에 초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30분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94,000원 구간대에서 95,000원 라인대, 길게는 10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수급에 대한 타이밍이 포착이 되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쪽, 오늘 LG전자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회동의 수혜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기적인 이평선들에 대한 돌파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고, 30분 봉상으로는 120선 돌파,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오랜만에 대형주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짧게는 65만원 구간대에서 70만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리고 영상 중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국콜마 어땠어요? 지금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탈할 때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신규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 계속해서 지지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계속해서 포착이 된다면 14만원 구간대에서 14만 5천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오늘 급등주방에서도 소통방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해서 추세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아래 검색식에 나와 있는 종목 중에 실리콘2도 있죠.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들 다들 실적주기 때문에 추세가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일시적인 물량 소화 과정으로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눌림목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장기 관점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리콘2도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짧게 단기적으로는 49,000원 구간대에서 5만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 상황가 3가지 종목,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 개별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은 체크만 해놓으시고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이 부분 수급이 포착이 된다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설명해 드릴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영상에서 찍어드렸던 종목들이죠.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한마디로 메인 종목만 집중을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종목들도,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시초가 대응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도 어때요? 급등, 상한가 다 나오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대응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 자리 안 잡히고 이탈을 하면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준이 얼마나 확률이 높은지 지금까지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 어차피 급등주 공유방에서 말씀드린 3가지 종목만 하더라도 충분하죠. 그리고 어차피 이 종목들도 90% 이상은 제가 영상에서 이미 찍어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타이밍이 잡혔을 때 이렇게 놓치지 마시라고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 종목에만 집중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히려 이런 지지 라인에 대한 확인, 수급에 대한 확인 이후에 대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소통방 들어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판단이 가능하다면 말씀드린 그대로만 대응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통방 들어오실 필요도 없어요.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상 하단 아래 보시면 댓글창이 있죠. 거기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데는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 정도 시간 투자는 충분히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잘 챙기셨던 것처럼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안정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